여자 꼬시는 법이 안 먹히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안 먹히는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 배운 대로 했는데도 실패하고 겨우 시작해도 돈, 시간, 감정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심리 3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자들도 모르는 여성 심리 4가지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금기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여자들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했죠. 이 3가지는 여러분만 보시고 여자한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여자들은 본인 심리를 읽히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어서 여러분만 알아두고 은밀하게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가볍게 여자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 미디어를 보면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데 꼭 빙빙 둘러서 말하고 자기 마음을 매번 알아봐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애견남을 좋아하는 겁니다. 테토남은 단순하고 무심해서 항상 나를 서운하게 만들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자를 잘 만나려면 이런 프레임 자체를 깨부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애견남을 좋아한다 해서 애견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아요. 300만 원에 파는데 상대방이 돈이 250만 원밖에 없대.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당당하게 안 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살 거고 매출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수량도 한계고 수요도 하나도 없고 당장에 돈이 급해. 그래서 상대방이 100만 원에 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겨우겨우 그 물건을 팔았다 해볼게요. 그럼 그 돈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200만 원이나 손해를 봤죠. 그런데 연애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여자가 이상형을 말하면 자신이 이상형이 되려고 하고 여자 이상형이 나랑 똑같네 라고 하면서 어필을 합니다. 물론 바이브가 나오면 이런 어필도 더 장난이 되고 매력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으면서 상대방 마음에 들려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가치를 깎아먹으면서도 관계가 잘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까인 다음에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죠. 역시 외모가 전부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잘못된 피드백을 내리는 분들은 계속 까여도 실력도 안 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는데 단순히 여자를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거라 해석하지 않고 그 기저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면 연애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흔히 유튜브에서 여자가 짜증을 내는데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면 여자가 더 짜증을 내고 반대로 그냥 떡볶이 사줄까? 이렇게 말하면 풀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여자가 자존심을 부리죠. 처음에는 자존심을 부리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 딱 떡볶이 안 사준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굽히고 떡볶이를 먹으면 또 알아서 풀립니다. 여자의 핵심은 목적 없음. 이 목적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여성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어요. 자, 여자의 이상형 그리고 여자의 짜증의 원인 이런 것들이 근거가 다 에스트로겐에 있어요. 에스트로겐에 있고 에스트로겐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에스트로겐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괜찮음입니다. 이게 스탠포드 뇌과학자 후버만 피셜인데 당연히 이 하나로 정리되진 않지만 여성 심리와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 흔히 미디어에 결혼을 해서도 여자 심리를 잘 모르는 남성분들은 그리고 지금 밈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져있죠. 여자한테 맞춰주고 아내한테 져주고 아내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다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가 남편한테 져주면 가부장적이라고 왜 같이 사냐면서 이혼하라 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아내한테 져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일들은 실제로 져주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져주는 게 아내 말을 무조건 따르고 내가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모든 결정을 아내한테 맡긴다? 그럼 여자는 또 남자가 책임감이 없고 안정감을 주지 않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는 것에는 사실 목적이 없어요. 정확히는 감정적 괜찮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의 목적이 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도 목적이 기분 풀어달라는 거고 남자들은 계속 말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도 매번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또 카페 칼럼에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여자가 이러는데 무슨 심리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제가 말한 뜻이 의미를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자신이 막상 좋아하는 여성 앞에 있고 여성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니까 또 잘못된 루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도권을 지는 남성은 여성이 뭐라 하든 딱 할 말만 합니다. 그래서 마라탕 뭘로 시켜줘? 이러면 그냥 문제가 알아서 풀려요. 만약 여성분한테 이 말을 전하면 당연히 부정할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를 보면 항상 서운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친구가 표현을 너무 안 해주고 무뚝뚝하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기가 감정을 드러내도 그냥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헤어지겠어요? 상대가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더 완벽한 연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암만 무뚝뚝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헤어진다 말하면서 못 헤어지는 이유는 그 남자가 매력적이어서요. 이미 그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헤어지면 자신이 서운함을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힘들어지니까. 극단적으로 심리가 취약한 여성들은 맞으면서도 그 남자랑 살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상한 거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누구나 햇빛 못 쬐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고 흰 방 안에 일주일만 가둬놔도
정신병 걸리듯이 여자들도 남자와의 관계에서 특정 트리거가 발생하면 자신이 호구가 되어서라도 만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서운하게 하는 게 최고의 남자친구는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여자어를 고지고대로 해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자어를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내가 앞만 맞춰줘봤자 관계가 발전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됩니다. 맞춰주기만 하다 관계를 망치는 경우랑 맞춰주면서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경우, 이 둘로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자한테 맞춰주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 여성에게 맞춰주고 까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역학에서는 맞춰줘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맞춰줘야 사귈 수 있을지 혹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암만 맞춰주지 마라, 여자의 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춰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개같이 까이는 거죠. 본성을 제어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조금 분류해 드릴게요. 그럼 적어도 어떨 때 맞춰줘야 하고 어떨 때 내 맘대로 하는 게 나을지 알 거예요. 흔히 어느 정도 전제만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상대가 오히려 나한테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내가 압도적으로 잘생기고 능력이 좋고 재밌고 매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상대 여성이 나를 알파로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70% 이상의 남성은 애초에 평생 알파로 찍히지도 못합니다. 여자들이 괜히 사랑 없는 연애, 사랑 없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생존이 더 중요하고 남자는 번식이 더 중요하니까 당연한 이치죠. 남자가 사랑 없는 섹스가 가능하듯 그냥 배설욕이라 하잖아요. 조금 속된 말로. 그래서 상대방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또 그걸 고민할 단계라면 애초에 내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맞춰주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자기는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만 철석같이 믿고 전화 하나 편하게 못 걸 정도면은 그냥 어차피 사귀어도 매번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친한 친구랑은 전화 다 하고 또 매력적인 남자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꼬시고 싶어서 연락하고 그럽니다. 그런 목적 없는 말 한마디에 휘둘리면 애초에 여자의 세계관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본능을 자극할 수 없어요. 제가 괜히 여자의 환상을 자극하고 여자보다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여자가 나를 더 상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핵심 딱 한 가지만 가져가자면 액면적으로 내가 맞춰주는 행동을 한다 해서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안 돼? 이러면 그냥 바로 사랑한다 말하죠. 100번이고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 하나 안 들어줘서 관계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고 그 걱정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한다? 그럼 이거 맞춰주는 겁니다. 애초에 내 주관이 없고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 없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맞춰주는 거죠. 결국 내 주관과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여러분이 상대에게 다 맞춰주고 있고 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주관을 가지세요. 결국 남녀가 동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게 연인인데 하수인처럼 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어장 속에 들어가서 호구짓 하다가 돈, 시간, 감정 다 낭비하고 차이는 수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맞춰주고 호구짓 당하다가 까이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남자답게 말했을 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땐 까여도 경험이 쌓여서 다음에는 비슷한 짓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주제인데 여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심리를 갖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미디어에서 흔히 한국 여자들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데 제가 여자들은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부담스럽게 들이대니까 선 그으려고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걸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엄마의 잔소리를 사랑이라 하지 않고 매번 받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성인인데 용돈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경제활동 능력 없는데 계속 더 많은 걸 바랬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이고 상황이 더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국제결혼 드립치는 사람들은 애초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 여성을 그렇게 정의하면 반대로 여자들이 한국 남성을 안 좋게 까내리는 것도 감수를 해야죠.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기 전에 잣대부터 들이미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까이게 되겠죠. 상대방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상대방이 잘못된 관념을 가질 것이라 투사하고 있잖아요. 또 여자가 연애하면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한다고 다 해달라고 하는 것에도 불만을 가지는 남성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말하는 해줘가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핵심 단서인데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니 말이죠. 원래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딸 같은 여자를 원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맨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하고 남자 입장에서도 어머니 같은 여자를 떠올려보세요. 맨날 잔소리하고 집에 언제 들어오냐 뭐라 하고 연락 안 된다고 계속 들들볶고 나 귀찮게 하고 이렇게 요소로 나열을 하면 다들 납득이 되는데 그냥 여자가 아빠 같은 남자
남자를 원한다는 말만 듣고 막 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내가 만나려는 대상이 여성이면 여성 심리를 이해하고 여자가 원하는 걸 줘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또 만나고 싶어해. 모순적인 거죠.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해보려 하고 또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하게 되는데 딸이 아빠한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빠 저거 사줘, 아빠 나랑 놀아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아버지가 부양을 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가 바빠서 연락이 안 되면 서운하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딸이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죠. 아빠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일터에 나갔으니까 아빠가 멋있으면서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연락으로 나를 들들볶고 아들 마냥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아주고 또 경제활동도 안 해. 그러면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여자 연락 기다리지 말고 내가 1순위가 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 해서 바로 바뀌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무조건 내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런 태도와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을 지켜주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어서 깨달음을 얻으면 언젠가는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할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적인 영역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치를 키우려고 하는데 여자가 계속 자신의 감정적 괜찮음 즉 에스트로겐을 발동시켜서 나한테 연락을 계속 요구한다? 그러면 헤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따끔하게 확실히 말하고 그래도 안 바뀌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원해서 내가 맞춰주고 연락 잘하고 데이트 자주 하잖아요. 그럼 이젠 내가 남자로 안 보인다면서 먼저 떠납니다. 울면서 미안하다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런데 이 심리에 대한 답이 첫 번째 있었죠. 목적 없음에서 계속 목적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자가 감정적 괜찮음을 목적으로 해서 떡볶이나 마라탕으로 그 목적을 달성시켜 주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달성을 안 시켜주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연락이 안 올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락이 안 오면 당연히 상대방 연락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게 되지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팍 식지 않습니다. 물론 1주 2주 안 오면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식겠죠. 그런데 꼭 한 번씩은 연락이 오잖아요. 지금쯤이면 오겠다 싶어도 안 오고 그런데 안 왔겠지 하면서 폰을 봤는데 연락이 와 있어. 그럼 기쁘단 말이죠. 이게 다 도파민 시스템을 쓰는 건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서운함을 느껴도 보상이 있으면은 결국 남자한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나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전화도 가끔 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방 청소하라는데 솔직히 귀찮잖아요. 그냥 집에 왔으면 게임 좀 하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 방에 들어와서 자유를 뺐어요 막. 남자한테 자유가 생명이고 또 통금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걱정을 하셔. 저도 그것 때문에 독립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또 군대에서도 힘들잖아요. 단체 생활을 하니까. 이게 남자의 생명력과도 같은 건데 상대가 계속 방해를 하면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되 간헐적으로 보상해주세요. 그래야 도파민 시스템이 도니까. 여자들은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도 불안을 잠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정서가 불안한 여성은 여러분이 인스타 아이디를 공유하고 매번 어딜 갈 때마다 보고해도 어차피 계속 의심을 해요. 어제 만난 대머리 여자 누구야? 이런 의심도 하는데 내가 맞춰주면 그 기준선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아빠 언제 와? 이런 툴을 보이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매번 데리러 가지고 만나러 가지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그러고 싶어도 어느 정도 감정을 절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CC라 하고 또 대학교 때 맨날 만나고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순수한 사랑도 다 하시되 적어도 내가 어떤 타이밍에서 정말로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귀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원칙을 깨면 안 돼요. 막 자주 보러 가고 연락도 해줘야만 상대방이 나를 사귀어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은 본능적인 오류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사귀어준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건데. 다음으로 이거 사줘.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노라조는 같이 말해버렸네요. 여자들이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자의 경제력,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을 하면 또 결과물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그런데 돈만 보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내 생존력에 굉장히 결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는데 여자들은 능력을 볼 때 과정도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아니무스 영상에서 남자의 비전이나 미래 가치를 잘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여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있어 이 남자가 적어도 나를 굶어 죽이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데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도 딸을 내어줄 때 딸의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무슨 남자가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은 바로 그냥 아웃이란 말이죠. 지금 상태를 떠나서 앞으로 내가 이 남자한테 딸을 맡겼을
때 딸이 불행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태도만 가져도 안 되겠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를 만날 때 이런 퀘스트를 받았어요. 마치 헤라클레스의 고난처럼. 그런데 그 고난을 돌파하셨고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목한 가정에서 제가 자라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비전이랑 미래 가치를 내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꼬시려고 말만으로 상대방을 속이면 상대방이 끝까지 믿다가도 한순간 나를 포기해버립니다. 여자는 원래 남자가 돈이 없을 때 떠나지 않고 미래가 안 보인다 생각할 때 떠나거든요. 최근에 개봉한 만약이 우리 영화에서도 정원이 은호에게서 미래가 안 보여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보이면 끝까지 그 모습을 지키려 노력해야겠고 경제력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이 돈 버는 여자를 속물이라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남자들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본능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말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자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즉 외모만 보고 다가오는 남자를 싫어하고 남자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즉 돈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만 보는 여자는 알아서 잘 걸으셔야 하는데 적어도 내가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은 또 김치 테스트 한다고 이상하게 첫 만남부터 더치페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낸다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데이트 비용 같은 건 각자 상황 고려해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적어도 내가 경제력이 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온라인 여성들과 싸우고 나서 첫 데이트에 반반 안 내는 여자들은 다 김치야, 이런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면 애초에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면 애초에 내가 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돈을 더 쓰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 여성을 만나시고 비싼 돈 드릴 때만 리액션하고 아닐 때는 반응 차가워지는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은 내가 아니라 돈을 존경하는 거니까 그냥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일반 직장인인데 할부로 신용카드 긁어가지고 1년에 수천만 원씩 쓰고 호구 잡히는 썰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여성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면 사랑받으면서 연애할 수 있는데 돈으로 사랑을 사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상황에 빠지면은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딸이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말고도 딸이 아빠한테 보편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있고 아빠가 멋있고 존경스럽다, 이런 모습도 있죠. 이런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 상황에 대입하면 됩니다. 결국 본인 상황에 대입하는 건 다 해석의 영역이라서 정답보다는 해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는 제가 충분히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걸 공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랑 더 잘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면 결국 상대방도 만나면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이 깊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은 뭐 은밀하게 공략해라 이런 말을 했지만 결국 서로 행복해지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국 기술 같은 것들을 한번 써먹으면 끝인데 이런 태도나 관점은 한번 내가 익혀두면은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고 쓰다 보면 더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계속해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여자의 모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모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고 있고 또 남녀할 것 없이 모순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여자들만이 가진 모순적인 포인트가 연애 역학이 있어요. 당연히 남자들이 가진 모순적인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건 영상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의 모순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성은 의견을 내세울 때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레드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도 거의 다 남성분들이긴 하지만 여성분들도 10% 정도는 보시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전달하는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욕까지 하세요. 제가 틀렸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 말에 오류가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영역이고 명제의 참 거짓과는 관련이 없어요 애초에. 그리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도 결국 1억 명 중 한 명이라도 아니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건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이걸 분석 심리학에서는 아니무스적 의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일단 자신이 하는 말이 맞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그 의견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로나 사주만 봐도 여자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래 타로 같은 거 하나도 안 믿었는데 타로에서 나온 해석이 너무 자신이 상황과 맞다고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말 자체가 본인이 느낀 느낌 그리고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인상을 말하는 건데 그걸 남들한테 말할 때 타로는 과학이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연애 심리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남자랑 여자가 싸울 때 보통 남자가 논리로 말을 하고 여자가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말을 하다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자신이 아니무스적 의견을 내세웠다가 그 논리가 틀린 걸 인지하게 될 때 감정이 올라와서 분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싸울 상황을 안 만드는 거지만 여자가 뭐라 할 때 말에서 논리를 짚지 말고 마라탕 사주고 넘기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마라탕 광고 해줘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울어진
떨어진 마라탕 잘 찍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남녀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사고하지만 여성은 특히나 이런 의견을 내세움에 있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다. 이명재도 그렇죠.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더 감정적이라는 말에 열광합니다. 자신이 남자가 감정적인 모습을 경험하면 남자가 훨씬 더 감정적이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데 여자들이 감정적이라니까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감정적이라는 말에 감정적으로 발끈하게 되는데 남자가 더 감정적이라 말하면 감정적으로 공감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남자가 더 감정적이라는 말을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그런 글을 보시면은 여자들이 대부분 맞아 남자들이 훨씬 더 감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표현 방식은 보통 남자가 더 논리적이고 여자가 더 감정적인 게 맞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논리,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감정적인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여자한테 따질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랑 플라톤한테 따져야죠. 이 사람들이 감정이 나쁜 거고 이성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섀도우 복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여자들은 도덕적인 딜레마를 겪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재범 오빠 찌찌 파티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남자들이 여자 아이돌이 곡선미를 보고 열광하면 희성강간을 하지 말래. 그런데 이건 도덕과 본능의 딜레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걸 흔히 도덕주의적 오류라고도 하는데 여자들은 도덕을 정답으로 박아놓고 거기에 모든 걸 끼워 맞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무조건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는 건데 이 사상 때문에 페미니즘이랑 PC주의가 만연하는 겁니다. 이 PC주의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인데 저는 당최 흑인 인어공주가 캐스팅되는 거랑 정치적 올바름이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진화적으로 남자는 신체적인 능력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고 반대로 여성은 어머니의 위대함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모든 가치들을 뭉뚱그려서 평준화하려 하고 또 애를 낳아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서로 천하제일 불행대회라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든 이야기만 하는 거죠. 사실 미디어라는 것에 부정성 편향에 끼면 이런 기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최근 이런 문제가 너무 과속화되고 있는 게 문제죠. 서로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맨날 방부터 정리하라고 말하는 거죠. 포스트잇 먹고 배 벅벅 긁으면서 인터넷에서 마찬가지로 배 벅벅 긁고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악플 달지 말고 본인을 위해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성이 연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로남불 형태로 나타나고 내로남불은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는데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내로남불을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본인이 드라마 보면서 감정 충족하는 건 괜찮은데 남자들이 역캠 보는 거 혐오합니다. 차라리 아이돌이라면 모르겠는데 역캠이라서 더 짜증난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을 봐도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나만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성적인 잣대를 들이대니까 문제 삼는 거죠. 그러고는 자신도 감정을 충족시켜 드라마로. 여기서 내로남불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남자는 애초에 성욕이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관계없이 다른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 역겹다고 하면서 자신이 비애를 읽고 드라마 보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왜? 자신은 신체가 아닌 정신으로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이게 더 음침하단 거죠. 욕망에 솔직하지도 않고 감출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심증은 있음. 그래서 이런 문제로 많이 싸우는데 또 너도 드라마 보잖아. 이렇게 들이박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형식의 내로남불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냥 자연 현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리면 짜증은 나지만 바람 욕을 막 엄청 하지는 않듯이 여자들이 이런 내로남불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자들이 원래 이렇다는 걸 이해하기만 해도 크게 화낼 게 없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고 또 상대방이 나랑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직장에서 꼰대질하는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에도 저 사람이 다 사정이 있어서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조금은 더 유한 태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이란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는 거는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바꾸고 싶다는 뜻인데 서로 적절히 조율을 하고 이해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 내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어느 정도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항상 좋고 긍정적인 감정만을 줄 수는 없기에 상대방에게 고마워하면서 또 상대방이 미숙한 태도를 보여도 용인할 수 있는 선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유일한 비법이죠. 바람과 햇님에서 햇님이 왜 승리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학 수준을 진짜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문장이 있어요. 인간다움은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다움이 뭔지 잘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남자의 심리가 어떻고 여자의 심리가 어떻고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차이를 이해하면 또 합리주의적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고 미성숙한 존재인데 이성이라는 허상으로 덮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해하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와 연애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이 개념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달 내로 긴 분량으로 담아볼 예정인데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여성 심리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여성이든 남성이든 심리 본연에는 추악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봤을 때 각자의 우월한 면도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건 여자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남자를 우월하게 생각한다거나 여성이 그런 단점을 꼬집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오늘 여성의 심리를 알려드린 이유도 여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관계 역학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취지이지 절대 그런 점을 꼬집어서 온라인에서 날릴 화살의 명분으로 삼으셔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 설계나 심리적인 특성에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 삼으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홍수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앗아가고 생명을 뺏을 수도 있듯이 남녀의 심리에도 양면성이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시키면 당연히 서로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내가 그러한 특성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오늘 길렀다고 생각하시고 연애 시작에서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